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장 상황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중요한 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해외 주요 소식으로요, 구글이 새로운 가상화폐 광고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거래소나 투자 기업의 거래소 홍보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도 있는데요. 각 기업들에서는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에 금전 서비스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거나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공인은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글의 광고 정책 내의 규칙 또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구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기업의 광고를 허용했다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입지가 올라온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구글에서 광고를 진행하면 가상화폐의 대중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자산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시세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구글의 새로운 광고 정책은 ICO나 DP 거래 프로토콜 및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를 허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글의 광고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세 조작이나 불법적인 거래는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증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고객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제공하기로 한 소식이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약 2조 달러의 유동성을 지닌 거대 투자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에서 대변인을 통해 자산관리 고객에게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인 데럴 크롱은 5월에 자신의 각 부서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플랫폼이 이제 훌륭한 투자 자산이 될 기회를 맞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광고에서 머지않아 웰스파고의 금융상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지난 5월에 비트코인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되었었으며 고객들이 이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고, JP모건 또한 고객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기 원한다라고 말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 중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성수 위원장이 언급한 이야기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중은행을 통해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 폐업을 시키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소 폐지에 대한 심사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의 이유로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유로 가상화폐 시장에 급락을 불러올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던 상황과는 반대되는 행보인 거죠. 이제 한국에서도 가상화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의 참여나 정책 당국의 제도권 편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가상화폐 ETF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가상화폐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국내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해서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역시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규제 적용 수준을 재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상화폐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가상화폐의 발전을 위한 제도권 편입과 지속적인 투자가 가상화폐 시장을 급성장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코인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분석해드릴 코인은 아무래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한번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 하나가 나왔던 흐름 후에 두 번째 나오는 산에서 고점은 이미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하락이 지속적으로 일봉상으로 일주일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지금 나왔던 일봉상 나왔던 이 긴 양봉의 흐름이 나왔던 장대 양봉 흐름 있잖아요. 이 흐름에서 지지를 받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 방향에서 어제 또다시 3%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일봉상에 또다시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가지 흐름이 나올 거라 봅니다. 바로 현재 나왔던 구간을 지지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또다시 중간의 흐름을 보면 이 흐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이 흐름을 돌파해서 새로운 산이 만들어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중간 지점인 이 장대양봉의 2분의 1 지점까지 다시 반등이 오는 흐름으로 눌림을 받고 다시 흐르는 흐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돌파를 하는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에서 이 지지라인이 다시 눌림을 받고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코인킹에서 영상을 찍어서 바로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이진환이 보는 방향은 눌리고 다시 돌파 후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일단 2분의 1 지점까지는 나올 것 같은 흐름이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나온 후에도 다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마지막으로 눌림을 받는 역절도의 흐름으로 다시 튕겨서 올라가는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크게 하락 후에 장기 우상향의 흐름으로 결국은 이 지점이냐 이 지점이냐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제가 보는 방향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큰 흐름인 월봉이라는 흐름이 이미 대세 상승장이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미 이평선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시간이 월 단위로 갈수록 이 흐름들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의 역할이 되고요. 지난 흐름상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7째 봉에서 이제 하락으로 돌렸던 것은 완전한 하락의 흐름이 아니라 이미 2분의 1의 흐름에 있어서 조정이라는 흐름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정상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월봉상으로 이미 저는 대세 상승에 있어서 첫 단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으로는 눌리고 다시 하락이 올지언정 이 구간에서 눌림을 오고 바로 갈지, 그게 아니면 바로 추가적인 하락으로 좀 더 바로 빠졌다가 다시 갈지 에 대해서는 코인킹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계속 대응을 해드린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비트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지언정 어떤 알트들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금부터 보시는 알트들인데요. 제가 이번 달에 노려야 하는 알트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월봉상 7월에 양봉이 나온 애들의 2분의 1 기점이 결국 매수 시점의 1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부분은 그 다음 손절가와 가까운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1차 매수를 골렘에서 했던 분들은 사실상 지금 몇 프로죠? 40%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월봉상 양봉인 애들이 먼저 튈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월봉상 보라도 양봉이었고요. 비트토렌트 어떤가요?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장대 양봉과는 기준점이 다른데요. 바로 뭐냐면 지금 7월에 나왔던 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작됐어요. 그 결국 얘기는 여기 봤던 3.23 부분에서 바로 튀었죠. 이렇게 특정 알트들의 월봉이 양봉이더라도요, 이렇게 양봉이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온 후에 이 십자가 형태가 아니라 바로 단일봉 형태지만 양봉의 흐름이 더 센 애들은 시가부터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캔들의 매매법이에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7월 양봉인 애들이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럼 오버스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을 이미 돌파했고요. 아직 상승의 기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저스트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트론은 어떤가요? 음봉이죠.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 형태에 있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업비트에 200가지 이상의 종류의 코인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코인 중에서 굳이 음봉인 코인을 들어갈 리는 없죠. 그럼 들어가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트론은 8월에 월봉의 양봉이 종가 마감을 한다면 이제 9월에 들어가 보면 되는 코인인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번 달에는 제가 메이저보다는 시총이 낮고 가벼운 애들 위주로 움직이는 게 더 낫다 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톰엑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스톰엑스는 조금 차트가 달라요. 왜냐면 7월에 분명히 양봉의 흐름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문제는 6월에 고점을 넘기지 않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구간상 매수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대. 매도를 하는 구간이 1차 매도 구간이 이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캔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톰엑스, 앰블 다 마찬가지고요. 아이콘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정확히 나왔는데요. 고점을 넘기지 못했더니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그대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간단하고요. 제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리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라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번 달의 상승은 이렇게 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 손절에 있어서는 최대한 짧게 나오는 겁니다. 아웃토큰도 마찬가지고요. 아웃토큰도 오히려 고점을 넘겼고 매수 시점에 있어서는 1차 매수로는 이미 갔다 왔다는 거.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왜 메이저를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메이저들이 차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 월봉이 보시면 다 음봉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딱 좋은 형태로 나와 있죠. 왜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얼마 안 돼서 호재가 있잖아요. 그 호재가 결국 이 매물대에서는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또다시 저항을 맞고 꼬리를 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메이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더리움을 선택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보시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나왔던 방향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고요.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선 반드시 매도 후에 다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를 결국 따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 흐름을 기억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 구간을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제가 보는 방향에서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눌려서 비트와 같이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지지를 다시 보는지는 코인킹에서 알려드리니까 그때 보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보는 게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애들 볼까요?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봉들은 오히려 눌림을 받을 때 저점을 깨서 더 안 좋은 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이저는 웬만하면 8월에는 메이저보다는 다른 시총의 코인들이 오히려 오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매매를 하고 싶으면 총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메이저 중에는 저는 비트하고 이더 외에는 가급적이면 8월에는 지켜보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 8월에 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시총이 낮고 가벼운 애들 위주, 그리고 월봉상 양봉인 애들 위주로 2분의 1 시점이 결국 1차 매수가, 그리고 2차 매수가는 월봉의 저점인 부분이 손절을 보더라도 적은 리스크로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도라는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도 포인트 또한 어떻게 말씀드렸죠? 7월에 나왔던 월봉이 결국은 매도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7월에 나왔던 봉이 6월에 나왔던 봉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지금과 같이, 지금 보시는 보라와 같이 결국 이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꼬리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금 영상도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감기 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지금 코인킹에서 5만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만 구독자 되면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진환 대표 개인적인 계좌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웰시투자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수석된 트레이더고요. 제 닉네임은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 트레이더는 사실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코인을 5년 이상 한 트레이더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산 규모가 정말 10억, 20억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이기도 해요. 차후에 회사와 통해서 저를 추가적으로 만나보시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5만 구독자가 더 급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고 싶고, 올바른 투자 습관으로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구간마다 어떻게 내가 손절을 해야 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를 앞으로 코인킹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